설계 수명 50년짜리 건물이 왜 25년을 못 버팁니까? 도로가 꺼지는 건 땅의 문제입니다. 지하수가 빠지고 하수관이 썩으면 땅이 내려앉아요. 그런데 건물이 무너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시멘트에 모래를 넣은 건 지진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2008년 스촨성 대지진 이후 현장에서 드러난 장면이 있어요. 30년 된 건물은 버텼는데 새로 지은 건물이 초 단위로 무너졌습니다. 왜 같은 지진에 같은 동네에서 오래된 건물은 서 있고 새 건물만 주저앉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 구조가 28년째 반복되고 있을까요? 이 영상에선 세 가지를 추적합니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왜 시멘트 대신 모래가 들어가는지, 이 구조가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무엇이 오는지. 10년 전에 국무원 총리가 직접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부부공사. 인민에 대한 범죄. 그 이름이 붙은 지 10년 뒤에 학교 7,000개가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의 비밀은 여기서 시작돼요. 중국은 세계 최대 건설 시장입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이 3년간 사용한 시멘트 양은 미국이 100년간 사용한 양과 맞먹어요. 세계 시멘트 생산의 절반 이상을 중국 혼자 소비합니다. 그 시멘트로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가장 긴 고속철도, 가장 많은 아파트를 지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많이 지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 안에 함정이 있었어요. 세계 건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지은 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빠르게 지은 만큼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스촨성 원천에서 규모 8지진이 발생합니다. 오후 2시 28분이면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에요. 총 사망자 약 7만 명. 그런데 이 지진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건 사망자 수가 아닙니다. 사망 장소예요. 학교입니다. 7,000개가 넘는 교실이 무너졌어요. 대부분 농촌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였습니다. 도시의 고층 건물은 흔들렸지만 버텼어요. 관공서도 서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된 학생 사망자 335명. 학부모 단체는 실제 사망자가 이 수치의 약 2배에 달한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무너진 학교 바로 옆에 서 있던 건물들을 봐야 합니다. 1970년대에 지은 건물은 금이 가긴 했지만 구조는 버텼어요. 벽에 균열이 생겼을 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주변 건물은 살아남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 새로 지은 학교만 초 단위로 무너졌어요.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30년 된 냉장고는 돌아가고 있는데 지난달 산 새 냉장고가 며칠 만에 고장난 겁니다. 보증서를 꺼내봤더니 부품 목록은 적혀 있었어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부품이 빠져 있었습니다. 스촨의 학교도 똑같았어요. 설계도에는 기둥 하나에 철근 4개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잔해를 조사해보니 철근이 아예 없는 기둥이 다수 나왔어요. 시멘트와 이음제도 저가품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수증에는 100만 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실제 재료비는 50만 원도 안 된 겁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학교를 지으면서 시멘트 값을 아꼈습니다. 그 차액이 아이들의 목숨이 된 겁니다. 335개의 이름이 영수증과 설계도 사이에 빈 공간에 적혀 있는 셈이에요. 복스차이나 연구팀이 이 지진의 붕괴 패턴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 관료의 정치적 연줄이 강했던 시기에 건설된 건물은 그렇지 않은 시기에 지은 건물보다 붕괴 확률이 83% 높았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연줄이 강할수록 인허가가 형식적이 되고 감시가 느슨해져요. 감시가 느슨해질수록 시멘트에 모래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중앙기술검사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약 7,000명의 관료를 건설 부패로 기소했어요. 7,000개 교실이 무너지고 7,000명이 기소됐습니다. 교실의 천장이 내려앉을 때 관료의 통장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중국에서 또 건물 무너졌다고 합니다. 근데 왜 무너지는지, 왜 28년째 같은 패턴인지 지풍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무너진 건 학교만이 아닙니다. 진실도 함께 묻혔어요.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관공서는 서 있고 새 학교만 무너졌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중국 당국은 진압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학교 주변을 봉쇄하고 언론 보도를 중단시켰어요.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부 학부모에게는 현금을 제한하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이후 조사를 포기하겠다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돈을 줄 테니 입을 다물라는 구조예요. 학교가 두부처럼 무너진 것도 충격이지만 무너진 이유를 묻는 것조차 막았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원인을 덮으면 같은 건물을 다시 짓습니다. 같은 시멘트와 같은 모래로, 그리고 같은 아이들이 그 안에 앉게 됩니다. 두부공사, 중국어로 두부자 공정이라고 합니다. 두부를 만들고 남은 물컹한 찌꺼기를 뜻하는 두부자의 공사를 뜻하는 공정을 붙인 말이에요. 이 단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건 1998년입니다. 양쯔강 대홍수 당시 국무원 총리 주룽지가 장시성 주장시 제방을 직접 시찰했어요. 제방이 물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멘트와 철근을 빼돌리고 부실하게 다진 흔적이 드러났어요. 주룽지는 이것을 두부 찌꺼기에 비유했습니다. 물컹하고 부서지기 쉬운 찌꺼기만큼 허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공사는 인민에 대한 범죄라고, 국가의 총리가 자국 건설 산업을 범죄라고 부른 겁니다. 1998년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뀌었을까요? 그 범죄는 15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년 3월 선전시 국가검사관이 15개 콘크리트 공장을 조사했어요. 전부 미처리 회사, 그러니까 바다 모래를 콘크리트에 섞어 쓰고 있었습니다. 왜 바다 모래를 썼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합법적인 강모래가 회사의 2배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된장을 빼고 물만 넣은 거예요. 맛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원가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줄어든 원가만큼 누군가의 이익입니다. 바다 모래에는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염분이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부식시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내부에서 철근이 사가 들어가요.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 뼈가 녹고 있는 겁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 중에는 핑안국제금융센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높이 660m. 당시 중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층 빌딩에 바다 모래가 들어가 있었어요. 칭화대학 건축재료연구소가 부실골재로 만든 콘크리트를 실험한 결과 정상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20% 낮았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의 뼈대를 8층짜리로 만든 셈이에요. 나머지 2층은 허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시간이에요. 콘크리트 표면은 멀쩡합니다. 안에서 철근이 사가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28년째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까? 이 나라의 건설 시스템이 5개의 함정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GDP 승진 압박이에요. 중국 지방 간부의 승진 평가 기준은 GDP 성장률과 인프라 완공률입니다. 도로를 몇 킬로미터 깔았는지 건물을 몇 채 올렸는지가 승진을 결정해요. 안전이나 내구성은 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영업사원이 매출로만 승진하는 구조예요. 반품률은 아무도 안 봅니다. 빨리 짓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오래 버티는 건물은 승진에 도움이 안 돼요. 둘째, 토지 재정입니다. 2021년 기준 지방정부 수입의 38%가 토지 매각이었어요. 삼선 도시에서는 이 비율이 최대 43%까지 올라갑니다. 토지를 팔고 건설을 발주하고 GDP를 올리고 승진하는 순환이에요. 이 순환이 멈추려면 토지를 안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를 안 팔면 공무원 월급을 줄 돈이 없어요. 부동산 침체 이후 2023년에는 이 비율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돈이 줄었어요. 그런데 건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싸게 짓는 수밖에 없어요. 싸게 짓는다는 건 시멘트를 덜 넣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감독기관이 피감독자의 부하예요. 중국의 지방기율검사위원회는 지방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건설 품질을 감독해야 할 기관이 건설을 발주한 기관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시험감독관이 수험생의 아버지인 구조입니다.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받고 있어요.
국제반부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건설 분야 사업체의 약 50%가 사업을 하려면 뇌물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도장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안전검사 도장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 도장이 찍힌 건물 위에 사람이 살아요. 넷째, 하청 다단계입니다. 원도급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2차 하청으로 넘겨요. 2차가 3차로, 3차가 4차로 넘깁니다. 단계마다 마진을 챙겨요. 택배를 4번 재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상자에서 작은 상자로 옮기고 더 작은 상자로 옮길 때마다 내용물이 줄어들어요. 최말단 하청에 도착했을 때 실제 공사에 쓸 수 있는 돈은 원래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시멘트 대신 모래를 넣고 철근 대신 철사를 넣어요. 시멘트에 모래가 들어가는 건 현장 노동자의 판단이 아닙니다. 4번의 하청을 거치면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무리 양심적인 노동자라도 시멘트를 살 돈이 없으면 모래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부동산과 인프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2021년 기준 중국 GDP에서 부동산과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1.7%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피크 수치를 이미 넘어섰어요. 경제의 3분의 1이 땅 위에 콘크리트 붓는 일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비중이 줄어들면 경제가 흔들리고 관료가 자리를 잃어요. 멈출 수 없으니 싸게 짓습니다. 싸게 지으면 빨리 무너지고 빨리 무너지면 다시 지어야 하고 다시 지으면 GDP가 올라가요. 무너지는 것 자체가 경제 모델의 일부인 겁니다. 수명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면 건물의 전체 환경 영향이 4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래 쓸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득입니다. 그런데 두부공사의 구조에서는 오래 버티는 건물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오래 버티면 새로 지을 이유가 사라지고 새로 지을 이유가 사라지면 GDP가 안 올라가고 GDP가 안 올라가면 관료가 승진 못하니까요. 이 구조가 만든 결과는 한두 건의 사고가 아닙니다. 콘크리트를 손으로 부수는 영상이 있어요. 철근을 맨손으로 꺾는 영상도 있습니다. 발로 밟아서 벽이 부서지는 영상도 있어요. 이런 영상이 중국 인터넷에서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정상적인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강모래와 자갈을 정해진 비율로 섞어요. 두부공사에서는 시멘트 비율을 줄이고 해사와 저가골재로 대체합니다. 철근은 설계 수량을 생략하거나 가는 철사로 바꿔요. 뼈대를 빼고 껍데기만 세운 건물입니다. 겉은 콘크리트 건물처럼 보이지만 속은 모래와 철사로 채워져 있어요. 피부는 멀쩡한데 뼈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충격을 받으면 주저앉아요. 2009년 상하이에서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13층 아파트가 통째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건물 자체는 멀쩡한 채 넘어졌어요. 창문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부서진 게 아니라 통째로 옆으로 누운 거예요. 불법 토사 적재로 기초 말뚝이 부러진 겁니다. 관련자 2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2022년 창사에서는 5층으로 설계된 건물을 8층으로 무단 증축했습니다. 건축 허가도 없고 설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설계했는지도 불분명한 무자격 시공입니다. 54명이 사망했습니다. 관료 62명이 처분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2023년 치하월에서는 학교 체육관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옆 공사장에서 펄라이트라는 건축 자재를 체육관 옥상에 쌓아뒀는데 비가 와서 물을 흡수해 무게가 늘어나 천장이 내려앉은 거예요. 훈련 중이던 여자 배구 선수 10명과 코치 1명이 사망했습니다. 선수들의 평균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사이였어요. 미래를 준비하던 아이들이 건축 자재 관리 소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에는 반년 사이에 고속도로가 2번 무너졌어요. 5월에 광둥성 메이저우시 고속도로 17.9m 구간이 새벽에 함몰됐습니다. 달리고 있던 23대의 차량이 아래로 추락했어요. 8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습니다. 4월 한 달간 이 지역 강수량은 평년의 2.75배였어요. 비가 왔을 뿐입니다. 정상적으로 지어진 고속도로는 평년의 2.7배 비에도 버텨요. 버티지 못했다는 건 처음부터 버틸 수 없게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도로는 2004년에 개통했어요. 20년 된 도로입니다.
설계 수명의 절반도 안 되는 시점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 도로 위로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달렸습니다. 무너지기 하루 전까지도요. 비는 원인이 아니에요. 비는 방아쇠입니다. 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2달 뒤인 7월에는 산시성 교량이 붕괴되면서 25대가 하천으로 추락해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조를 위해 소방대원 900명, 차량 90대, 보트 20척, 드론이 투입됐어요. 반년에 고속도로 2번 붕괴, 100명 이상 사망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만 도로와 다리가 무너져서 100명 넘게 죽은 거예요. 2025년에는 더 소름 돋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촨성 홍치대교, 길이 758m 대형 교량이에요. 2025년 1월에 개통했습니다. 차량이 다니기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붕괴했어요. 다행히 사전에 균열이 발견되어 통행을 차단한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국은 산사태가 원인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독립적인 조사기관이 내린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확인된 건 하나뿐이에요. 설계 수명 50년짜리 다리가 1년을 못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실 시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부실 시공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이 5개 함정을 동시에 짚는 분석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건물의 설계 수명은 50년이에요. 실제 평균 수명은 25년에서 35년 사이입니다. 한국 건물의 설계 수명은 60년에서 100년이에요. 같은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수명이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주택의 20%가 이미 30년 이상이에요. 이 비율은 2040년이 되면 80% 올라갑니다. 지금 중국에 서 있는 건물의 대부분이 앞으로 15년 안에 설계 수명의 한계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들 중 상당수는 설계 수명의 절반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0년 보증 냉장고를 샀는데 25년 만에 고장이 나고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건물 수명을 연장하는 보수 공사도 원래 시공이 부실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뼈가 삭은 건물에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고 뼈가 돌아오지 않아요. 한국도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502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건설감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어요. 1987년에 제정한 건설기술관리법을 기반으로 감리자를 시공사로부터 분리했습니다. 독립감리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요.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합니다. 발주자와 시공사가 감리자를 고를 수 없어요. 눈치를 볼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부실 시공이 적발되면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을 제한해요. 건설 품질 시험 검사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콘크리트 강도부터 철근 배치까지 디지털로 추적해요. 한국은 감독관이 시공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감독관이 시공사에 부하해요. 같은 콘크리트를 쓰는데 건물 수명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502명이 죽고 나서 시스템을 바꿨어요. 중국은 수만 명이 죽고도 시스템을 안 바꿨습니다. 차이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제도에 있어요. 사고가 법을 바꾸고 법이 제도를 바꾸고 제도가 건물을 바꿨습니다. 중국은 28년간 사고가 반복됐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계 수명 50년짜리 건물이 왜 25년을 못 버티느냐고. 지금 보이는 건 건물이 25년을 못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5년밖에 못 버티게 짓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말했어요. 발전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2014년 7월에는 메이저우와 산시 연속 붕괴 이후 전국 인프라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도 98만 3천 명이 반부패로 처분을 받았어요. 101만 2천 건이 조사됐습니다. 처벌은 매년 늘고 있어요. 잡히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무너지는 건물도 늘고 있습니다. 처벌로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부부공사가 사라지려면 4가지가 동시에 바뀌어야 합니다. 감독관이 시공사의 부하가 아니어야 하고 승진기준에 안전이 들어가야 하고 하청이 4단계가 아니라 1단계여야 하고 토지를 팔아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구조가 사라져야 돼요. 이 4가지가 동시에 바뀌지 않는 한 중국 건물은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만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1998년에 제방이 무너지고 2008년에 학교가 무너지고 2024년에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2025년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졌어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28년째 같은 판이에요. 무너지는 대상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두부로 지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시멘트 대신 모래를 넣고 있습니다. 그 건물 위에 누군가의 아이가 앉게 될 거예요. 그 도로 위로 누군가의 차가 달리게 될 겁니다. 그 다리 위를 누군가가 건너게 될 거예요.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28년간의 기록입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구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멈추지 않는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